파리는 포위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지붕 위에 참새도 드물었고 하수도 근처의 쥐들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먹어댔다. 정월의 어느 청명한 아침, 직업은 시계상이지만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기를 좋아하는 모리소는 제복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허기진 배를 안고 큰 외곽 도로를 따라 우울하게 거닐다가 친구로 지내는 한 동료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물가에서 알게 된 소바주였다. 전쟁 전에 모리선은 일요일이면 새벽부터 한두 내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길을 떠나곤 했다. 그는 아르장 태우행 기차를 타고 콜롱부에서 내려 마랑트 섬까지 걸어갔다. 그는 꿈의 장소인 그곳에 도착하면 곧바로 낚시질을 시작해 밤늦게까지 거기를 잡았다. 일요일마다 그는 거기에서 쾌활하면서도 뚱뚱하고 체구가 작은 남자 소바주를 만나곤 했었는데 그는 노트르담 드 로레트 거리에서 잡화상을 하는 또 하나의 광적인 낚시꾼이었다. 그들은 종종 손에는 낚싯줄을 들이우고 흐르는 물 위로 발을 흔들면서 나란히 앉아 반나절을 보내곤 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우위를 다지게 되었다. 어떤 날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기도 했다. 그들은 비슷한 취미와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놀랄 만큼 뜻이 맞았다. 봄날 아침 10시 무렵이며 원기를 회복한 태양이 잔잔하게 강의 옅은 수증기를 때우고 열중에 있는 두 낚시꾼의 등에 새봄의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었다. 모리선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끔 어때요? 얼마나 따스합니까? 하고 말을 건넸고 소바주는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거예요. 하고 대답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가을날 해진녘에 하늘은 저무는 태양 때문에 핏빛처럼 붉어져 강물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두 친구를 붉게 비추었다. 겨울의 오한으로 살랑거리는 단풍나무가 금빛으로 물들어 갈 때면 소바주는 모리소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면 모리소도 감탄하여 낚싯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큰 거리보다 훨씬 낫지요. 안 그래요? 그들은 서로 알아보자마자 힘껏 악수를 했다.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서 만나 감격했던 것이다. 소바주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들인지 모리소도 매우 침울해하며 한탄했다. 무슨 날씨가 이런지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침울하게 생각에 잠겨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다시 말을 했다. 낚시는 얼마나 좋은 추억이요. 소바주가 물었다. 언제 거기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압생트 한 잔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보도 위를 다시 거닐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한 잔 더 할까요? 어때요? 소바주는 동의했다. 좋으실 대로. 그래서 그들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그들은 많이 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나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코올로 배를 채운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 날씨는 따스했다. 살랑거리는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렸다. 훈훈한 공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소바주가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 갈까요? 거기가 어디요? 낚시질 하러 말이오. 그러나 어디로? 우리들의 섬으로. 프랑스의 전초가 콜롱브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육군 대령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통과시켜줄 것이오. 모리소는 낚시질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몸이 떨렸다. 결정됐소. 찬성이요. 그들은 낚시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서로 헤어졌다. 1시간 후에 그들은 나란히 대로를 걸어 대령의 별장에 이르렀다. 대령은 미소를 짓더니 그들의 엉뚱한 생각에 동의했다.
통행증을 마련한 그들은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전초선을 넘고 비어있는 콜롱보를 가로질러 생강 쪽으로 내려가 작은 포도밭가에 이르렀다. 11시쯤이었다. 정면에 있는 아르장테유 마을은 죽은 듯 보였다. 오르즈몬과 사느와의 고지들이 온 지방을 굽어내려 보고 있었다. 낭테르까지 이르는 큰 평야는 벌거벗은 벚나무와 잿빛 땅만 있을 뿐 텅 비어있다. 소바주는 손가락으로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프러시아인들이 저 위에 있겠지요. 흑량한 지역을 앞에 두고 두 친구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퍼러시아인들. 그들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파리 주변에서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굶주리게 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었다. 그들은 그 미지의 승리를 한 국민들에 대한 증오심에다 미신적인 공포를 추가했다. 모리손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때요? 우리가 그자들을 만난다면? 소바주는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고 다시 기운을 차리는 파리 사람답게 빈정거리며 대답했다. 그들에게 튀김이나 하나 줍시다. 그러나 온 지평선에 깔린 침묵에 문득 겁을 먹은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들판에 내려가는 것에 망설였다. 마침내 소바주가 결단을 내렸다. 자, 출발. 그러나 신중히. 그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덤불을 이용하면서 불안한 눈으로 귀를 곤두세우고 포도밭 안으로 내려갔다. 강가로 내려가면 벌거벗은 광야를 가로질러야 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높다란 두개 다다르자 마른 갈대 속에 몸을 웅크렸다. 모리소는 땅에 뺨을 대고 근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안심하고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 있는 버려진 마랑트 섬이 그들의 제방 쪽에서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있었다. 작은 음식점은 닫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다. 소바주가 첫 번째로 모샘치를 잡았고 모리소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팔딱이는 작은 고기가 매달린 낚싯대를 수없이 들어올렸다. 참으로 놀라운 낚시질이었다. 그들은 코가 아주 촘촘한 그물 주머니 속에 물고기를 조심스레 넣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빼앗겼던 즐거움을 다시 찾았을 때에 느끼는 벅찬 기쁨이었다. 쾌적한 태양이 그들의 어깨 사이로 열기를 흘려보냈다. 이제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낚시질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지면을 흔들었다. 대포 소리가 다시 쾅쾅 울리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머리를 돌려 제방 위로 왼쪽에 있는 발레리앙 산의 커다란 윤곽을 언뜻 보니 그 전면에는 방금 총구에서 불을 뿜어낸 화약의 연기가 흰 깃털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연기가 요새 꼭대기에서 솟아올랐다. 잠시 후에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연달아 포성이 울리고 산은 죽음의 숨결과 뿌연 연기를 내뿜었는데 그것은 고요한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 산 위에 구름을 만들었다. 소바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또 시작하는군. 낚싯지의 깃털이 연박 물속에 잠기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모리소는 갑자기 화가 났다. 서로 싸워대는 미친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투덜거렸다. 저렇게 서로 죽이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소바주가 말을 이었다. 짐승보다도 나쁘지. 방금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리소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정부가 있는 한은 언제나 이럴 것이오.
소바주는 그 말을 중단시켰다.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왕을 세우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을 세우면 안에서 전쟁을 하지요. 그들은 시야가 좁은 온순한 사람들이 가지는 건전함으로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중에도 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쾅쾅 울려대면서 프랑스의 집들을 파괴하고 생활을 부수며 사람들을 으스뜨렸다. 또한 꿈과 고대하던 기쁨과 바라바지 않던 수많은 행복을 끝장내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부인들의 가슴에, 딸의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기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소바주가 분명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말하세요. 모리선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질겁하여 몸을 떨었다. 눈을 돌려보니 그들의 어깨 곁에 4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제복을 입은 하인처럼 옷을 걸치고 납작한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무장한 4명의 남자가 총끝을 그들의 뺨 쪽으로 겨냥했다. 두 사람의 낚싯대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강물에 떠내려갔다. 그들은 당장 체포되어 결박당한 채 배에 던져서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비어있다고 생각한 그 집 뒤로 20명가량의 독일 병정이 20명가량의 독일 병정이 보였다. 의자에 말타듯 걸터앉아 커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던 거인 같은 털보가 그들에게 훌륭한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질은 잘하셨소? 그때 한 병사가 물고기가 가득 든 어망을 장교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프러시아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 꽤 많군. 그러나 문제는 다른 것이라오. 잘 들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당신 둘은 내 동정을 살피라고 보낸 스파이요. 난 당신들을 잡았으니 청사령에 처할 것이오. 당신들은 계획을 보다 잘 감추기 위해 낚시질을 취한 것이오. 당신들이 내 수중에 떨어진 사실은 당신들에게는 딱한 일이지만 이게 전쟁이란 거요. 그러나 당신들은 초소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들어가기 위한 암호를 확실히 알고 있을게요. 암호를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소. 나란히 선 두 친구는 창백해졌다. 그들은 손을 신경질적으로 떨면서 잠자코 있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그것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은 조용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비밀은 당신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오. 만약 거절한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오. 당장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대로 꼼짝하지 않았다. 프러시아인은 여전히 침착하게 강 쪽으로 손을 펴면서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5분 후에는 당신들이 강바닥에 있게 된다는 것을. 5분 후. 당신들에게는 가족이 있겠지요? 발레리앙 산은 여전히 康康 울려댔다. 두 낚시꾼은 그대로 말없이 서 있었다. 독일인은 자기 나라 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포로들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의자를 끌고 가 앉았다. 12명의 남자가 집총을 하고 20보 거리에 자리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1분의 여유를 주겠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일으켜 두 프랑스인에게 가까이 오더니 모서리의 겨드랑이를 잡고 좀 먼 곳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그 암호는? 당신 동료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오. 내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을 테니까. 모리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러시아인은 소바주를 끌고 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바주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가 명령을 내리자 병정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모리소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모샘치가 가득한 어망이로 우연히 향했다. 한 줄기의 햇살이 아직도 움직이는 많은 물고기를 반짝이게 했다. 그는 온몸에 맥이 빠졌다. 안간힘을 썼으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소바주 씨. 소바주가 대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모리소 씨.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지만 전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떨었다. 장교가 소리쳤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일시에 튀어갔다. 소바주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는 비틀거리며 빙글빙글 돌더니 얼굴을 하늘로 하고 친구 위에 모로 쓰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핏줄기가 가슴에 터진 물돛에서 스며나왔다. 독일인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은 흩어졌다가 밧줄과 돌을 가지고 돌아 두 시체를 발에 붙들어 매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강둑으로 운반했다. 발레리 양사는 쾅쾅 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연기를 이고 있었다. 두 병정이 모리소의 머리와 발을 잡았고 다른 두 병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소바주를 잡았다. 시체들을 잠깐 힘차게 좌우로 흔들다가 멀리 던졌다. 그것은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발에 메인 돌 때문에 선자세로 강물에 잠겼다. 물은 솟구쳐 튀어올랐다가 거품이 일면서 흔들렸으나 곧이어 잔잔해졌다. 그러는 동안 자디잔 물결이 강기슭까지 밀려왔다. 물 위에 피가 약간 떠돌았다. 장교는 여전히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이제는 고기들의 차례로군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집을 향해 되돌아가던 중 모생치가 들어있는 어망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빌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흰 앞치마를 두른 한 병사가 달려왔다. 그러자 장교는 총살당한 두 사람이 잡은 고기를 병사에게 던지면서 명령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조그만 고기들을 당장 튀겨오게나. 맛있을 걸세.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